네, 2022년 6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네 사람의 사연을 정리하겠습니다. 윤청자와 이영표, 윤석열, 그리고 신상철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블라디드 피스, 피투성이의 평화, 그리고 보복, 복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인터넷에 쓴 글, 인터뷰,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천안함이 좌초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군은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 또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를 했었죠. 그래서 1심이 열렸는데 1심은 신 씨가 쓴 글 가운데 천안함 생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췄다라고 한 신 씨의 글,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 신 씨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이거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유죄가 나왔죠. 근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뒤집어 완전 무죄가 나옵니다. 그때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 씨는 정부나 군 관계자를 추상적으로 지칭했을 뿐 추상적으로 지칭했다. 이게 뭔가 하면 정부나 군에 있는 이정훈, 군에 있는 누구누구 딱 이름을 하지 않고 해군, 국방부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된 사람이 누구다? 명예훼손자가 누구냐? 해군은 명예가 없습니다. 해군 교훈에는, 해사 교훈에는 명예가 들어가 있지만 해군 자체는 명예가 없어요. 국방부도 명예가 없어요. 왜 없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언론의 자유, 헌법이 인정한 언론의 자유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때문입니다. 자, 이 정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와 같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나 같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뭐냐? 그게 정부입니다. 정부에는 군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거를 이 정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막 요구를 해요. 근데 국민 중에 누군가가 이걸 비판한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부리는 존재고, 그리고 이거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정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언론이 잘못된 사실로 비판을 해도 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면 그건 언론 자유에 해당돼 갖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아무개, 해군총장 아무개를 딱 찍어서 너는 이러이러한 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거론해 갖고 비난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누구나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어야만 정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 자유입니다. 신 씨가 쓴 글들은 국방부, 해군 이렇게 정부 조직만 거론했지 그 누구 장관, 총장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2심이 판단해서 무죄를 때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2심은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 씨가 쓴 글의 개별 문장 중에는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허위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신이 비난한 거는 정부 조직, 즉 국방부와 해군 등등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죄를 때렸던 거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때렸던 겁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사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6월 15일 날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2차 발사를 합니다. 누리호는 75톤짜리 누리호 엔진 4개를 가지고 1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누리호를 발사하기 전에 누리 엔진 75톤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시험 발사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4개 만들어서 지금 본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누리호 엔진을 만들었을 때도 이때부터 사업이 늦어졌어요. 왜 늦어졌느냐? 실패의 가능성과 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제가 그걸 썼어요. 실패 가능성 때문에 늦췄다고 썼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제 발사는 연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쓴 게 맞는 거죠. 근데 항우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저한테. 뭐냐? 명예훼손했다고. 근데 2심이 항우연이 옳다고 해줬습니다. 왜? 이종훈이가 썼던 실패가 두려워 연기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고의 위험성과 뭐하고 문장의 다름으로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참나 참 웃기는 재판부였습니다. 그 2심에 갔죠. 그래서 이게 둘이 문장 차이가 뭐냐고 뭐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1심이 뒤집어진데 왜 깨졌느냐? 이종훈이 쓴 기사에서는 항우연의 특정한 누구를 거론하지 않고 항우연도 정부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인격이 없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1심이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갖고 제가 1심에서 당했던데 똑같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신상철 씨 주장이 옳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큰 오해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이란 제목으로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천안함 때 희생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서 윤청자 여사는 2020년 서해 수요의 날, 이게 이제 바로 이 천안함 행사 때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천안함 이 당한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 천안함을 격침한 건 누구의 소행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답을 못했죠. 네. 윤청자 여사가 아들을 잃고 각각의 대통령에 대해서 또박또박 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따졌던 겁니다. 이 윤청자 여사는 그 아들이 희생됐을 때 받은 보상금 중에 상당액을 도로 해군에 기증해서 해군에서는 우리 그 함정에다 기관포를 설치하게 됐죠. 저는 사실 그때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배의 이름을 윤청자함으로 하라라고 주장했었는데 해군은 뭐가 졸렬한지 그렇게 못하고 기관포 사서 뭐 걸어놓고 그렇게 피해갔습니다. 이러한 그 윤청자 여사가 지금 이 천안함은 인양했죠. 그래갖고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안에 그걸 전시해놨습니다. 그 천안함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서울 한강 둔치해로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안보교육 과정에서 천안함이 북한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실어달라, 교과서에 실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윤석열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니까 누가 천안함을 격침시켰어? 물었지만 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는 않고 천안함을 한강에 옮겨달라, 교과서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청을 했다라고 청와대는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또 이 오찬 자리에는 천안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씨도 참석했는데 그 천안함 탔던 장병들 중에 아직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이 군인들이 이 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군인인데 몸에 이렇게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역해야 됩니다. 왜? 군인을 하려면 몸에 이상이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임무를 수행 못하고 정신의 공황이 있으면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역을 시킵니다. 진급도 또 당연히 진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통이 있다. 그걸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도 국가지정자로 지정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자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는 경청만 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국방비서관실 이 챙겨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경청과 지시를 내린 후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들이 떠나갈 때까지 배웅을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의 부탁은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게 6월 2일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대한민국 체육장 최고의 체육장인 청룡장을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장에 가서 직접 수여를 했죠. 그런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영표, 꾀돌이 이영표, 2002년 월드컵 주역 중에 한 명이죠. 강원FC 대표, 그 다음에 히딩크 당시 한국 축구팀 축구대표팀 감독하고 식사를 했는데 같이 이 한국 대 브라질 축구에 앞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때 정몽규 회장하고 이영표 대표가 중국이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반납했거든요. 그 2023년 내년에 아시안컵을 우리가 갖고 와서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적극 추진하라 하면서 배석했던 박복윤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영표 씨를 볼 때마다 참 맑은 인상에다가 영리한 모습 참 좋아합니다. 이영표 대표가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6년 초대 아시안컵과 60년 2회 아시안컵에 우승한 후 한 번도 우승도 못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기량 EPL에서 최다 득점을 했으니까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나라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열어서 우승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체육훈장 청룡장을 줬으니까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로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청자 자기 아들이 희생된 윤청자 할머니의 제안은 경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상철 씨가 장관하고 해군총장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진 것 같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과 별도로 이 최원을 씨, 전 천안함 함장이죠. 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 신상철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때 전사한 유족들도 역시 신상철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게 있습니다. 최원일과 생존자들이 한 거는 원래 3월이었고 유족들이 한 거는 원래 4월 12일이었을 겁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거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양반이 연설에서 쭉 했을 때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고소된 것에서 특정인을 거론돼 있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강연 이런 거에 쓴 글 갖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국방부와 해군이 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요즘 저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가 천안함이 좌초했다. 유성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임을 다 물었고 당시 정부에게 동조했다라고 했다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사는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 어제입니다. 6월 8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방부 등 정부 조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얘기하죠. 이 당정대 3개 기관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북한이 하려고 하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 3개 기관이 뭐라 그럴까 같이 한 의견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뭐라고 밝혔는데 뭐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딱 눈에 띄는 거는 국가안보실 2차장인 신인호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신인호 2차장은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네. 한국형 3추 체계. 첫 번째는 뭡니까? 킬체인. 두 번째는 KAMD. 세 번째가 KMPR. KMPR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작전. 대량 다음에 응징 보복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사원은요,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제소할 수 없는데 이때 위원장이었던 이일남 씨, 민변 출신의 변호사죠. 그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올해 5월 30일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러한 조사를 했느냐? 그거는 이일남 씨 결정인데 이일남 씨는 왜 했느냐? 신상철 씨가 거듭해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천안함 건은 여기에 조사할 대상도 아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할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했다. 이게 문제다 하고 감사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이 위원회에서 사무처 직원들은 이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일남 위원장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상철 씨는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된다고 진정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안함 유족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따라서 신상철 씨가 장관하고 해군 총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나왔지만 이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소송이 들어가고 또 아까 이제 최원일 함장 등 생존자들하고 또 유족들이 낸 고소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천안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보복을 블라디드 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드 피스. 우리는 평화를 평화롭게 얻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평화는요.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돈이 있어야 평화롭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제가 집이 있어야 편안하더라고요. 집이 없으면 불안해요. 비 맞고 짐승 덤빌까 겁나고. 그리고 제가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하려면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중에는 내가 치고받고 싸워서 얻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평화는 평화롭게 얻은 평화가 아니라 블라디드 피스, 피투성이에서 쟁취한 평화더라 이겁니다. 이건 저희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도 공짜가 아니고 평화도 공짜가 아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보복, 복수 이런 걸 저도 한동안 불교 공부하고 할 때는 보복심을 갖지 말아야지. 그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나 이 보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쭉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삼국 사기를 말씀드렸는데 김춘추가 4만 1통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백제가 쳐들어와서 그의 딸과 사이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수심 때문에 백제를 멸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면서 보복을 하면서 복수심을 품으면서 그걸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4만이 통일되는 겁니다. 6.25 전쟁사를 제가 신동아에도 연재하고 몇 차례 읽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당했잖아요. 처음에 하고 당하다가 우리 가족이 죽고 동료가 죽으니까 복수심이 일어나면서부터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면서 블라디드 피스를 만들더라고요. 그 요인이 그 동기가 보복심리 복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은 복수심을 갖지 말라. 마음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 저도 사실은 당하면 되게 보복 안 합니다. 내 평화를 위해서. 근데 내 평화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면
저는 그대로 싸운 겁니다. 뭐 선배들한테 똑바로 해고 집어던지고 그 정도 배심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봐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보복에 나서는 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아들 부시 자수전 보게 되면 9.11 테러로 무너진 현장에 가서 이 3천 몇백 명이 이렇게 죽었구나. 내가 보복한다. 딱 하면서 9.11 전쟁, 테러와의 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당하고도 바보처럼 나는 계속 용서하겠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마음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겠어 하는 게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걸 동양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걸 송양지인이라 그럽니다. 송나라 양공이 무조건 용서해라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조로 갔다라는 그런 뜻이 사자성가 송양지인이죠. 송양지인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제가 천안함 사건에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어딨나? 아이고 천안함 정치학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를 부제로 달았습니다. 네, 왜? 보복을 안 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천안함 사건은 왜 당했느냐? 그때 우리 해군 이함대가 그 전에 겨울에 대청해전에서 인민군 해군을 박살냅니다. 거기에서 인민군이 보복을 준비하고 몇 차례 연습을 했다가 일으킨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그럼 천안함 사건에 우리는 왜 당했느냐? 그때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개성 자남산 여관서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호 씨가 비서관일 때 뭐 북한 측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을 통제한 거죠.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북한에서 잠수함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데 그때 우리 정보부대에서는 시운전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함대에서는 대응을 안 한 거죠. 나왔다 그러면 적 잠수함이 나왔으니까 모든 함정이 고속기동해서 안 당하도록 하는데 시운전 중이라니까 평소처럼 하고 있다가 딱 맞은 겁니다. 제가 그거를 천안함 정책에서 썼었고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하는가? 그 보복을 해야 돼. 보복도 안 하고 당하게 한 것도 바보짓이었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고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이 높아지니까 한국군에서는 뭘 했느냐? 삼축체계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 쏠 조짐을 보이면 먼저 우리가 때리는 킬체인을 가동해서 현무미사일을 때려보고 그래도 살아남은 놈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한국형 미사일 항공방어체계인 KMD로 막고 그 다음에 KMPR로 때린다 이겁니다. 이게 삼축체계입니다. 그럼 KMPR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unishment는 처벌하다, 응징하다. 이거 우리 응징으로 번역했고 Retaliation은 복수. 이걸 보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보복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복을 안 하겠다는 게 송양지인인데 그걸 철저하게 실현했던 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미국으로부터 스키초프레니아 소리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인호 2차장이 정부하고 당하고 대통령실 회의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강구하겠다. 네. 이거는 KMPR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윤청자 여사의 질문을 받고는 답을 못했지만 경청을 하셨어요. 물리치진 않았어요. 문재인처럼 답변도 못하고 어버버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윤 대통령이 내가 군통수권자로서 윤청자 할머니 이런 분들은 아직도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해주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7차 핵실험 아마 할 겁니다. 북한도 계속 그 주요 기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하기 위한 기초작을 다 닦는 거죠. 핵미사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점점 더 정 커질 텐데 어느 순간 때려야 됩니다. 천안함 우리가 맞은 것도 있고 연평대도 있고 이유는 세고 셌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신상철이라는 사람을 꺼내서 그가 무죄 받은 거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표가 한
제의는 쉽게 받아들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윤 청자 여사의 말씀은 왜 경청만으로 끝냈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아까 신인호 2차장 발언을 통해서 보듯이 과거 대통령하고는 확실히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군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평화가 블라디드 평화, 프리덤 이스 낫 프리라는 건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늦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블라디드 피스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삼축 체계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도 뭔지도 모르고 삼축 체계를 인정했었거든요. 이름을 바꿔서 인정하긴 했지만 지금 삼축 체계는 그대로 지금 살아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punishment and retaliation, 응징보복을 정확하게 알아라. 복수다. 복수심이 사만통일을 낳았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북한에 흡수되는 걸 막았다. 제가 오늘 복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종교적인 관대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 공부했고 저도 기술력을 꽤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얼굴 보면 상당히 허옇죠. 이렇게 딱 복수심이 올라올 때 놓는 건 어느 정도 놓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적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쳐야 됩니다. 그건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신인호 차장의 말도 있었으니까 김정은 제거로 갈 것이라고 보고 갈만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저도 하나씩 이 방송을 통해서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전에 우리 제2연평해전 때 357 고속정이 침몰했었죠. 그것도 지금 평택 이함대에 있습니다. 그걸 거기 갔을 때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리멤버 357 하면서 이 357정을 국방부에 갖다 놔라. 국방부 장관이 그때도 뻘짓했었죠. 김대중 정부 때. 니들 판단 미스 때문에 병사를 죽은 거다. 똑바로 해라. 지휘관 틀리면. 근데 그게 이함대 같습니다. 천안함도 청와대의 실수 때문에 희생이 됐다고 제가 천안함 정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차라리 용산에 갖다 놓자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용산 국방부가 지금 대통령실이 됐으니까 딱 좋죠. 그걸 보면서 와신상담 우리 윤 대통령이 복수심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제거할 대상이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보도가 나가야 될 거는 북한 주민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신인호 차장 등 우리 군 관계자로서 정부에 가 있는 세력들도 그걸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이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스,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블라디드 피스고 우리의 프리는 not free, 우리의 프리덤은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제 이정훈의 강한 논평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